안녕하십니까. 아동 권리와 복지를 담당하게 된 서영임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15주 동안 어, 아동 복지의 개념부터 아동 복지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15주차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과제물에 대한 부분으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이제 과제 2하고 발표는 우선은 나중에 제가 좀 조정을 할 생각이라서 과제 1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광주 전남 지역의 아동복지기관 한 곳을 견학하고 담당 사회복지사를 인터뷰한 후 그 기관의 현실과 아동복지에서의 관련 이슈들을 연계하여 이제 논하시오 5장 이내라고 지금 과제 첫 번째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디 견학을 가거나 실습을 가거나 인터뷰하는 게 사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알다 마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견학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 시국인지라 못 가서 이제 기사로 유튜브로 이제 뭐 사회복지사 뭐 관련 인터뷰 검색하셔도 되고 기사를 검색하셔서 그 사회복지사가 하고자 하는 어려움, 그다음에 내가 현장에 이제 내년에 교사로서 일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그 내용을 어떤 느낌으로 유아교육 학부생으로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 이런 관심과 시야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5장을 넘지 않도록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되게 수월한 과제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하고 지금 발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4학년 2학기를 아동권리와 복지라는 과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 이제 사실 내년에 교사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제 교사로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안내를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도 하고 딱딱한 과목입니다. 저도 이제 유아교육만 8년 반을 학교를 다니면서 박사과정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이 과목이 좀 그 중에서도 탑3에 드는 정도로 어렵고 무거운 과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님들께, 우리 학부생들한테 어렵지 않게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줄 수 있을까? 지금 2019년부터 이 과목을 저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서 상당히 강의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는 지금 중간고사 이후부터 만나는 걸로 학기 일정을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 9주차부터 지금 이제 대면 수업으로 안내를 받아서 목요일 날 9시부터 이제 우리가 가을이 깊어지는 시점에 만날 것 같네요.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줌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스탠바이 하고 하면 효과적일지도 고민을 해 볼게요. 사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조금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여러분이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막 전국적으로 막 1,800명 코로나에
감염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쵸. 무엇이 중요한데 건강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월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제가 3번씩 수업을 올리는 게 여러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4학년 그 2분반의 대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개강하면 이제 대표나 2분반 대표 학생이 저한테 톡이나 문자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간의 이야기들, 과제물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도 조율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19년부터 지금 호대에 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자꾸 조절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녹화를 벌써 3번째 뜨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닫혀져 가지고 녹화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지 않으면 녹화가 원치 않게 중단이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거 안내 끝나고는 PPT로 돌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출석에 대한 부분은 10%, 이제 참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어제 뉴스 쇼킹했던 것들을 기사로 스크랩도 해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토론, 그 CTL에다가 제가 올려놓으면 그 기사를 리딩하시고 댓글 가볍게 유아교육 학부생으로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댓글로 CTL에 참여해 주시는 참여도, 또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대면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점수에 들어가고요. 중간과 기말이 30%, 그다음에 발표 점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과제물 10%, 이렇게 해서 100% 이제 성적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 안내 드렸고, 교재는 학지사에서 나온 아동권리와 복지 정옥분 교수님이 주 저자인 학지사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하고 이제 그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동이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유기,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뭐 되게 쇼킹한 일들이 많았어요. 18세인가요? 고등학생 손자들이 할머니를 살해하거나, 또 그 외할머니가 20개월 된 아이가, 손녀가 그 아이스박스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신고했던 상황들. 그것도 아이가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성폭력을 당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기사를 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대 미혼모가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이제 그 친정 엄마한테 아이를 맡겨서 아이들이 이제 방임, 유기, 방치돼서 학대받고, 그 아이들이 그 키워줬던 할머니를 살해해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의 잘못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게 방치돼 버린 그 살인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으면 이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스박스에 발견된 20개월 아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 아이, 또 엄마가 또 그 아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10대 미혼모의 증가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입양, 위탁되고 있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 학부생으로서 학부생으로서 이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야를 넓히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들, 사회적인 문제,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 게 맞고요. 여전히 아동의 권리나 복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낮은 편이라서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동의 욕구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 구현되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라는 개념, 이제 PPT로 안내를 다시 드릴 건데요. 그래서 아동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을 아동복지라는 과목에서 여러분이 재학습하실 거고요. 과거에는 부모가 아동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고아라든지 기아가 급증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아동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요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물질적인 구제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세기 들어와 요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구호 중심적 선별주의적 접근 원칙은 점차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보편주의 원칙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별주의냐, 뭐 포괄적이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는 지금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15주차 수업을 하면서 선별주의가 무엇이고 보편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게 더 국가 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재학습하실 겁니다. 그래서 포괄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와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관점에서 이 교재가 이제 지침서로 활용되는 부분으로 제가 2019년부터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책이 그래도 조금 짜임새 있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아동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높이려고 아동 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아동 복지의 대상인 아동의 발달 특성 및 발달 이론, 아동 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파트가 1부이고요. 2부에서는 아동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시대나 사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복지 실천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이제 살펴보는 게 2부입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아동복지의 구체적인 실천 분야, 보육사업, 장애아동 복지사업이라든지 학대아동보호사업이라든지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학교 사회복지, 시설보호사업 등의 개념과 각 사업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부에서 아동 상담 및 치료의 과정과 신뢰를 통해서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였고요. 이제 아동 복지의 과제와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15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와 권리라는 과목은 변화하는 아동복지의 실제에 맞게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 및 실천 방법, 또 서비스의 현황,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히 아동복지 실천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최근 현황 및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 아동복지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제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또 미래의 아동복지를 이끌어갈 이제 여러분 학부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가 지금 준비가 되시지는 않았겠죠. 과제 안내를 이제 하고 책 안내를 이제 하니까. 그래서 학지사 거 정옥분 교수님 책을 준비하시면 되고 7쪽에 아동복지의 2회에서 1부의 아동복지의 기초, 범위와 개념, 아동복지의 의의, 아동복지의 필요성, 아동복지의 학문적 위상,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 데 대해서 아동 발달의 개념과 발달 특성, 아동 발달의 이론, 8쪽을 보시면 아동의 권리, 아동 권리 사상에 대한 이런 사상 나오면 좀 어려운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이제 10월 28일 날 현장에 나가실 때 좀 필요한 스킬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우리가 또 되게 건강하고 또 밝은 아이들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또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안내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발전 현황까지가 1부이고요. 2부에서는 아동복지의 발달과 그 기본 전제로 해서 아동복지의 발달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발달사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동복지 실천에 대한 원칙과 방법이 있는데요.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아동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하고 그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과정과 방법, 아동복지 실천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원칙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책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그런 구성이 되어 있고 아동복지 관련 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정책의 개선 방안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3부에서는 아동복지의 실천 분야로서 이제 7장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보육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현황, 그다음에 보육 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장애 아동 복지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장애 아동의 현황,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 장애 아동 복지 사업의 개선 방안, 그다음에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에 대한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와 아동 학대 현황, 학대 아동 서비스, 그다음에 아동 학대 보호 사업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이해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현황, 가정위탁보호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그 위탁을 맡기는데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 위탁 사업을 하시는 분께 가정처럼 집에서 따뜻하게 시설 위탁이 아니라 가정 위탁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개선 문제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입양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뭐 그 아이를 수출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입양간 그 세대들이 이제 부모 찾는 그 유전자 검사 등록을 해가지고 그 뭐 네덜란드라든 유럽 쪽으로 그렇게 애들이 많이 입양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입양 사업에 대한 이해, 역사, 현황, 입양 서비스, 입양 사업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들 이런 부분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3부군요. 3부에서 이제 안내를 할 거고, 근데 시설에 대한 보호 사업으로 이런 시설 보호 사업을 이해하고 또 현황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것이고, 시설 아동의 자립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 보호 사업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3부까지 해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4부에서는 상담 치료와 아동복지의 방향을 정립하는 부분인데요. 아동상담 및 치료에서 아동상담을 이해하고 아동상담의 과정, 아동상담 치료의 실제,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아동복지의 과제와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아동복지의 과제는 무엇이고 아동복지의 쟁점,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동복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쇼킹한 뉴스를 접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15주에 대한 내용으로 이 수업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과제 1, 2가 있고 발표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를 받으시고 있는데, 우선 과제 2하고 발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수월하게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과제 수월한 1번, 강주 전남 지역에 아동복지기관 한 곳을 견학하고, 사실 이제 근데 가까운 곳으로 정해줬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가시니까 이제 광주 전남이 아니더라도, 사실 광주 전남 관련 뉴스면 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꽤 오래 살다가 이제 내려온 지가 꽤 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 살아보면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주변의 인식들이 좀 있어요.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라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한 건데,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시다가 없으시면 이제 전국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기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글로벌한 거 말고 우리나라. 그래서 아동복지기관 한 곳을 견학하고는 어렵지만 기사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그 인터뷰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쓰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유아교육 학부생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런 시야를 가져본다, 이런 관심을 가져보고 현장에서 혹시 이렇게 발견되는 아이가 있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서 조금 과제를 완성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씩 한 차씩 제가 이제 거의 여러분하고 10월 21일까지는 못 만나고 10월 28일 날 만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OT를 마무리 하겠습니다.